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중국 경제 대붕괴 다음은 한국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 얘기가 있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뭐 미국 주가지수, 일본 주가지수, 대만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다 기록했었고 인도도 그렇고 다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한국만 사상 최고치 기록 못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지수가 꺾이는 상황이거든요. 왜 도대체 한국 증시는 왜 고점 돌파를 못했을까? 그 이유는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소유한 자산들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유튜버 밑케빈이라는 분이 지금 말하시는 내용인데 200만 유튜버세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재 소유한 자산들을 다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 국채, 미국 주식, 미국 회사채 이런 것들을 팔아치우게 되면은 미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굉장히 크게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손실을 보면서 중국 쪽 투자로 손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손실을 메꾸려고 다른 쪽에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관 투자들도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암호화폐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암호화폐도 이제 시장이 이제 암호화폐가 좀 중국 쪽에 보유한 암호화폐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고 지금 중국 경제 위기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블랙스완 사태 그러니까 이제 위기, 금융위기나 폭락 이런 사태들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미국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중국은 얼마 정도 되냐? 20% 정도 됩니다. 이미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중대하게 끼치고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한 2년 전부터 크게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이걸 입을 틀어막고 막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안 막아지고 막 새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에다가 코카콜라랑 멘토스 먹고 입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안 터지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펑 하고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다이너마이트에 불은 붙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망가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은 미장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상황을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춘 글로벌 500 데이터 이제 참고를 해보면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20년 그러니까 이제 20년의 기간 동안 포춘 500대 기업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500대 기업 중에 미국 기업들은 감소를 하고 있고 다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예요. 근데 유독 치고 올라오는 국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중국입니다. 2020년대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포춘 500대 기업이 감소하고 있고 중국은 추월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이 점점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중국이 세계 GDP 2위 국가가 됐죠. 그래서 중국의 기업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은 이미 떠오르는 해예요, 사실. 미국이 아직까지 막강한 국가는 맞지만 미국은 지고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막대한 국가도 많고 기축통화 국가도 많은데 중국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에 중국 경제가 붕괴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악화로 인해서 100만 개 이상의 식당이 중국에서 문을 닫았고 아직까지도 실업자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 붕괴로 인해서 소비자와 기업이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부동산 때문이에요. 중국 경제 특성상 부동산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이 시장 하나가 떨어지면 기업들도 무너지고 부동산 투자자들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부까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게 붕괴되기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중국 부동산 붕괴가 왜 중요하냐? 중국이 세계 경제로 이제 문을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을 개방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경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전 세계 대기업 국가가 됐거든요, 완전. 근데 이게 중국 부동산 붕괴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국가별로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이렇게 국가별로 부동산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쪽에 이 막대기가 아주 압도적으로 크죠. 이게 뭐냐면 바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규모입니다. 한국 돈으로 8경 원이 넘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 규모가 이제 한 뭐 대충 4경 원, 5경 원 정도 되고 주식 시장이랑 채권 시장은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5경 원, 6경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그걸 압도적으로 뛰어넘고 심지어 중국은 기형적으로 채권이랑 주식 대신에 부동산에만 압도적으로 전 국민이 몰빵을 하는 이런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의 붕괴 전에 규모가 8경 원 규모였는데 이 8경 원짜리 시장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무거운 도미노가 무너지니까 지금 중국은 일단 타격이 너무 커가지고 뭐 손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고, 이 탑이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한테까지 그리고 전반적인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규모는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62라고 써져 있잖아요. 62트릴리언 달러, 62조 달러 수준인데, 일본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을 합친 규모보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국의 이 부동산이 무너지기 직전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직전보다도 더 버블이었다라고 해요. 도쿄 부동산보다 미국 전체 부동산이 더 싸던 시절, 그때보다 중국이 더 버블이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지금 거대한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전 세계 경제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지금 한국은 이미 왔지만 어때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지수에 아직 이런 리스크들이 반영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이 박살나다 보니 중국 부동산 주식은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이 개발사들의 매출이 10분의 1로 급감을 했습니다. 50조 원 매출하던 회사가 5조 원이 돼버렸어요. 회사가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파산만 간신히 면하는 수준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위기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재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왜 그러냐? 버블이 그때보다 더 심해요.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버블이 터지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부동산 가격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제가 한국 부동산 시장 얼마나 빠졌는지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막 40%씩 빠졌더라고요. 막 20억짜리 아파트가 막 12억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실제로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중심의 국가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제조업 까지 파산이 속출하고 있어서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큰 관심을 안 두면 이 중국 경제가 붕괴된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 중국 정부에서 감추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에요. 우리가 뭐 반월공단, 뭐 무슨 구미공단, 이렇게 이제 우리 도시들마다 가끔씩 공장이 막 모여 있는 공장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공단들처럼 전 세계에서 공단을 차지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에요. 마치 우리 나라에 이제 구미공단이나 반월공단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중국은 전 세계의 공단 같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 것들이 다 중국으로 모여요. 즉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지금 공장의 파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경제의 혈류가 막혀버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테슬라의 2023년 매출 기준으로 22.7%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을 했다. 근데 중국 시장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테슬라 매출이 100이 있으면 이 중에 22 이상이 5분의 1 이상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수익의 거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이 망가지면 테슬라 매출도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과거에는 매출의 약 4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공장으로 이제 어떤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가장 큰 거대한 소비 시장이기도 해요.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주는 국가란 말입니다. 억만장자 수가 미국보다 더 많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억만장자가 많은 숫자 1위가, 억만장자가 많은 도시 순위로 봤을 때 1위가 베이징, 2위가 상하이, 3위가 선전, 4위가 뉴욕입니다. 한 1년 전 통계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이고 어마어마한 부가 쌓여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좋을 게 없는 건 당연히 기정사실이고, 미국까지도 이런 영향이 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전 세계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애플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미국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계속 더 오르지 못하고 하방 압력을 이렇게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애플의 매출 역시 거의 20%에 달하는 5분의 1에 달하는 매출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스타벅스 역시 매출의 8%, 뭐라 크지는 않네 하실 수 있지만 전체 매장의 30%가 중국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나이키의 매출 중에 약 15%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캐터필러 중장비 회사의 매출이 5% 1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무조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중국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가장 타격이 크게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아직 시작이라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주에 좀 투자를 주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기업들 애플이나 이런 테슬라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망가지면은 미국이 망가지게 되고 미국이 망가지고 한국은 뭐 진작에 망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전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태 파악을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중국이 청년 실업률을 공개를 중단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막 청년 실업률이 막 20% 넘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다시 공개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16%인가 막 이렇게 상하다가 다시 지금 20%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을 하다가 안 돼서 이게 막을 수가 없는 사태까지 이어지면 아예 데이터를 공개를 중단해 버립니다. 근데 이 중단하는 수준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실은 중국의 어떤 경제 영향을 한국은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매출에는 다 반영이 이미 돼버려서 한국 주식시장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국가들은 조금 이 티가 덜 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가 지수도 중국 위기를 반영을 전혀 안 한 상태의 주가 수준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반영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중국이 상당히 안 좋은데 실제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막 지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중국에서 은행들 붕괴해서 돈 못 준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데 시위한 사람들을 막 공안들이 두드려 팼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찌라시로 들어온 게 있어요. 실제로 사진도 있고 막 최루탄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악재들이 아직 미국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도 반영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위기, 리스크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매크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나 데이터들이 2008년 이래로 계속 줄어들더니 급기야 중국 부동산이 붕괴되는 2020년대부터는 그냥 공개되는 데이터가 완전 줄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조작하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아예 공개를 중단해버려서 아예 데이터를 안 보여줘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작이라는 건 사실 음모가 아니라 실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고 중단을 해버리잖아요, 자꾸. 그렇죠? 게다가 지금 포춘코리아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테무와 핀도더를 운영하는 모기업인 PDD 홀딩스는 향후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핀도더 주가는 30% 이상 하락했다. 여러분도 혹시 알리 아시나요? 테무 아시나요? 이제 그 마동석 아저씨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막 이랬다 보니까 알리랑 테무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 테무가 어쨌든 이제 중국의 쿠팡 같은 거예요. 근데 테무 관련된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심각한 재앙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테무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진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얘는 알리나 테무가 막 중국산 뭐 앱들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커머스 시장 막 자꾸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경쟁력 가지고 밀어붙인다. 근데 너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고 중국 시장이 어려운 걸 아니까 자꾸 한국으로 진출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체질 개선과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 경제가 망가지니까 중국 경제가 망가지니까 당연히 중국의 쿠팡인 테무도 망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정부가 어떻게든 이 경제 붕괴를 막으려고 지금 2년 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뭔가 막을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이 위기에다가 보태는 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중국 쪽 리스크도 한 번씩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